할 정도로 뉴스킨이랑 너무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기 멀리 또 조이풀 김명희 님을 또 배출하셨는데 저랑 이름이 또 너무 같아서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요청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예진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저희 조이풀 사장님들이 저를 이렇게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항상 저를 더 잘 아시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차오벨라의 매운맛 뉴스킨이라는 제목으로 2000BR 저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시작은 3월 때부터 했지만 1월부터 뭐 작년부터 이제 리더분들이 막 같이 이렇게 붐업해 주실 때 아, 진짜 이 기회 잡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3월을 기다렸는데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전 또 이 금요일 이 세일즈 리더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또 많은 팁을 얻었어요. 저희 열정 안명희 사장님과 청담동 이 선생님으로부터 되게 많은 팁들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2000BR로 성과 낸 거에 대해서 같이 발표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00BR을 준비하면서 여기 밑에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잡는다. 사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를 누군가가 먼저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마음으로 2000BR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이거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저의 마이 스토리를 잠깐 저를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이 스토리를 잠깐 하고 바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년 9개월째 뉴스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죽 전문가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고 한국에 와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잠깐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하려던 참에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뉴스킨은 사실 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회사고 제가 지금은 피부가 그렇게 막 안 좋다는 소리를 안 듣는데 막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피부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피부에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하얘요. 이렇게 하얀데 얼굴 막 맨날 빨갛고 막 이렇게 뭐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도 너무 속상한데 저를 보는 그 사람들도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피부 고민을 저는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실 기초 제품만 써서 제 트러블이 멈췄어요. 근데 에이즈락군을 쓰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트러블이 많았던 피부의 그런 흔적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노화까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에이즈락군으로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피부과에 정말 돈을 대고 항상 썼어요. 막 돈 벌면 갔다 피부과 가고 벌면 갔다 피부과 가고 이게 저의 일상이었고 정말 의사 선생님이 이 시술을 받을 정도면 애는 거저 낳으실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아픈 막 그런 시술도 막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프지 않고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 이렇게 제 피부가 좋아지니까 저는 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었고 제가 이렇게 휴직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엄마를 통해서 사실 사업 권유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 엄마는 그때쯤에 이제 가족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네가 알아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유학도 보내준 딸을 왜
다단계를 알아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되게 짜증을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103호 강의를 들으면서 사자분면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와닿은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주고 잘 리드해주셔서 이렇게 브랜드 앰버서더로 지금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먼스 BR, 넘버원 키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 열정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원먼스 BR과 넘버원 키트,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일단 넘버원 키트가 저는 너무 흥분이 됐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중간중간 이 패키지의 내용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이 넘버원 키트로 매출을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넘버원 키트로 빅클로징을 해야 원먼스 비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원 키트로 일단 내가 빅클로징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 원먼스 비아를 뭐 달성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이 넘버원 키트를 가지고 제가 빅클로징을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네. 이분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원먼스 BR까지 가겠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데 이 기회를 내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 하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그치면서 나중에 후회할 것인지, 저는 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비트코인이나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주식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원먼스 BR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뉴스킨 벼락거지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킨 벼락거지 정말 하기 싫은데 나중에 막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죠. 안 하면. 근데 제가 이 원먼스 BR을 하려면 나 지금 뭐 해야 돼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면서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콜드였어요. 저는 정말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콜드가 너무 힘들고, 콜드하고 나면 정말 내가 이 마인드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요즘 또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민망해요.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전단지를 막 나눠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팍 쳐버려요, 저를. 근데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좀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제 마인드 관리를 좀 이렇게 난 그래도 이거 꼭 해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지 누가 그냥 이렇게 내 손을 딱 쳐도 뭐래 그냥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단지를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원 키트, 그리고 내가 뭔가 보완하고 싶었던 액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원먼스 BR이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먼스 BR 너무 좋은데 내가 파트너들한테 나는 하지 않고서 사장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는 거는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또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리더십, 내가 해야지 그 모습을 보고 파트너도 동기부여를 얻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원먼스 BR 뿐만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마인드 세팅 5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제가 이 제한하지 말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뭔가 느낌이 통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런 대상들한테만 이렇게 제가 뭔가를 전달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결이 맞고 뭔가 저랑 성향이 맞고 이런 사람들은 뉴스킨에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뉴스킨 안에 되게 잘 맞고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전달할 때 이 대상 자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제한하지 말자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느꼈고, 이걸 또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친한 친구였던 주진아 사장님이 사업에 조인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 대구에 계신 김용희 사장님도 사실은 저의 친척 언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스킨을 정말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지금 저랑 뉴스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를 저는 정말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셋은, 저희 뉴스키너들은 마인드 리셋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유전자 리셋에 되게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인드 리셋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일 정말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반복되는 시스템에서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 반복되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떤 겸손한 마음으로 뭘 배워갈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크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사장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내 확신이 곧 내 리크루팅 실력이 되고, 내 확신이 곧 내 매출 실력이 되는 거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아서, 이 확신의 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시스템의 열정 온도를 유지한다던가, 강의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이런 작업도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뉴스킨을 하면서 배운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 사장님 그리고 김진 사장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시지? 술술 나오시지? 이런 것들이 처음엔 되게 놀랐었는데, 저도 어느샌가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패스 막 이렇게 저도 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거를 또 발견을 했고, 이 마인드 세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따르는 마음이라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요즘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폰서와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팔로우십,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코 내가 스폰서를 먼저 따르지 않으면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도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자주 저 스스로 기억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도 사람이지만 내 스폰서도 사람인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마음으로 방향성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내 파트너들도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이 마인드 세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던 2000BR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는 사진은요,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김명희 사장님과 저희 김명희 사장님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대구에 계신 이모신데, 사업을 알아보러 관심이, 저희 아빠가 몸이 좋아지신 거를 보고 사업을 알아보러 이제 성능 사무실에 오셨다가 정경 사장님하고도 미팅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뉴스킨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로 사업에 이렇게 조인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팀 톡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제가 이제 저희 톡방을 계속 보셨던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 1월에 저희 소셜 커넥터를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소셜 커넥터를 시작을 할 때 그냥 저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명희 언니가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소셜 커넥터로 온라인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내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메리트인데, 이 기회를 너무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달을 했어요. 언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바로 신청하면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면 이런 게 좋아. 이거 그냥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밀고 나가듯이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되게 흔쾌하게 알겠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셜 커넥터를 통해서 이렇게 인스타를 조금 언니가 막 이렇게 팔로우도 늘어가고 뭔가 포스팅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 전달에도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안명희 사장님 카톡을 받았을 때 2000BR을 막 이제 마감을 해서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께 알리고 톡방에 이제 축하 메시지를 올리려고 할 때 이때 사실은 이 순간에 너무 지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사람들 만나고 말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제가 언니 도저히 안 되겠어. 난 초콜릿을 먹던가 뭔가 하나 먹어야겠어. 막 이랬더니 언니가 그래 그럼 너 맥주 한잔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주신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저희가 이 몰골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저 이때 이 느낌, 이 감정을 잊지 않고 싶어서 굉장히 저희 초췌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사실 이때 대구에 출장을 가기 전날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난 건 아닌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 출장은 유난히 또 되게 힘들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애써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진짜 같이 하고 같이 뛰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더 안 될 것 같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SRT 타고 뭐 캐리어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구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분들도 만났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어두운 기운을 풍기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앞에서도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진 씨 뉴스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뉴스킨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별로 거기에 이렇게 개의치 않게 그냥 되게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되게 당당하게 저는 이것 때문에 뉴스킨을 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냥 제품을 사시더라고요. 되게 안 사실 것처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 열정 온도에 달린 거구나. 그리고 같이 뛰고 함께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 저도 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점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는 것들을 사장님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2000BR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되는 2000BR을 바라고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정말 지금 있는 점을 계속 찍다 보면 그 안에서 2000BR이 나온다는 거를 저는 정말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갑자기 2000BR 얘기하다가 EBP 크리에이터 얘기를 하시니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 2000BR이 내가 EBP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괌을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괌을 가면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나를 믿고 뛰어준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은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EBP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되게 엄청난 가슴 두근거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먼스 BR로 시작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를 이번에 또 알아서 여기에 또 온 힘을 저는 하반기에 집중해서 쏟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팀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 어쩔 때는 같이 고생하는 시간도 있고 같이 너무 보람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겪는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되게 어떤 날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어떤 날은 우리 정말 우리 스스로를 조금 다지자 하고 이렇게 마음먹는 시간들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사진은 저희 오하영 사장님과 주진아 사장님 그리고 지은 사장님, 종현 사장님이 오하영 사장님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에
같이 도움을 주시려고 미팅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전단지 돌리고 오늘은 몇 명한테 총 맞고 왔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했던 되게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열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원먼스 BR 꼭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명희 사장님도 이거는 지금 이번에 출장을 갔을 때 이제 차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대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데 제가 되게 신나는 거예요. 롯데월드 와서 모노레일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언니가 되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마음으로 언니 그냥 너무 좋다. 되게 총 맞고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냥 저희 둘의 이마가 너무 반짝거리는데 그것도 너무 웃기고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이런 힘으로 달려나가는 것 같고 진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에 이제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여기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갑자기 당황했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사장님들에게 이 열정을 너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안명희 사장님이 이렇게 요즘 막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모습에서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얻고 피닌정 랠리 때 안명희 사장님 1대 파트너 보람 사장님이랑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또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저도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 사장님들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또 하반기 때도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우리 예진 사장님 매운맛 느껴지시나요? 이제 엘레강스가 아니고 매운 여자 하예진이에요. 목소리의 힘과 이 에너지가 저도 너무 많은 동기부여 받았던 것 같고, 제가 듣는 내내 너무 공감되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블루 다이아몬드 마감을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4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경 사장님의 한 통화, 명희야, 너가 해야지, 조이풀 빛내야지라는 한 통화를 딱 받고 마음을 완전 고쳐먹고 그때 이상한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사장님 저 이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한 거예요. 1만 라인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 할 때까지 전 안 갈게요 하고 월요일날 마감날 무작정 거기 가가지고 있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5,000포인트를 마감했어요. 진짜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진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 어떻게 해서라도 사장님 한다 했더니 PR 하시는 분들이 3분이 오셔가지고 마감을 극적적으로 만 라인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소연 사장님 팀에서 거의 하루에 13,000포인트 정도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진짜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하혜진 사장님 얘기해 주신 게 제한하지 말자. 정말 제한하지 말고 내 꿈을 크게 갖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고 이걸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다면 우리는 2천만 장자가 5년 안에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2천 비아를 도전하고 그거를 꼭 이루려고 하는 그 나의 의지와 목표가 우리 사장님들을 분명히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제한하고 포기하고 난 아직 안 돼라고 막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될 거라는 저는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2000BR 나머지 지금 몇 개월 남았죠, 저희가? 6개월 딱 남았어요, 6개월. 6개월 안에 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이 똑같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들 인생 바뀌고 싶나요? 부처 핸서 예, 저는 혼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는 보상을 다시 저는 각인을 시켜줄 거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제품만 전달하지 마시고 이 에너지와 열정과 이 혜택을 꼭 반드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가 계속 아는 얘기였고요. 3월 달에 처음에 2000BR이 나왔을 때 우리 사장님들 처음에는 가슴이 뛰셨을 거예요. 그림도 그려보시고. 근데 과연 나는 이 보상을 몇 명에게 전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6월 4일부터 나는 앞으로 이 사람들 200명에게 이거를 열정과 비전과 정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비전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일즈 하는 사람 아니고 마케팅 하는 사람입니다. 데모 하신 분들에게. 1년 안에 정말 1억을 만드는 수입이 있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TR, 빼독 저희 STP 있죠. 정말 쉽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10분 안에 그걸 똑같이 복제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몇 개만 사도 내가 2000BR의 판권, 에스프레소 판권을 딸 수 있는 게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먼저 한 달에 내가 먼저 판권을 따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써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임상이 되고 정말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본사가 됐는데 그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딱 한 사람씩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나로부터 3명의 대리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3개월이 됐을 때 한 개씩만 됐을 때 몇 개예요? 이걸 직접 이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이거 이용민 사장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풀어주셨고 PPT 내가 한 장씩 넘기면요. 그대로 돼요. 그리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카톡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돼요. 3개월에. 4개월에 똑같이 한 명한테만 전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너무 빨리 좋아지고 싶은 사람 4명이 나오는 건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4개씩 하면 이거. 근데 한 개씩만 했을 때 이게 6개월이 됐을 때 그렇게도 바라는 여기에서 PA라는 직급이 되죠. 4321이 돼요. 6개월만 집중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나로부터의 파트너 나는 6명을 했지만 정말 몇 명의 리드 보너스 프랜차이즈 리드 보너스가 돼요? 740만 원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시고요. 열정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달만 지났을 경우에 내가 1,422만 원의 리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2,856만 원이에요. 이건 숫자 놀이는 아니에요. 그냥 열정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10개월이 됐을 때 1억 1,457만 원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10개월이 됐을 때 괜찮아요. 여기서 1,000만 원, 10%만 돼도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전달할 때 내가 얼마나 열정과 이 사람을 정말 같이 잘 살게 싶어주는 마음이 있는지 그 열정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게 판가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나는 바디바 하나 제품 디바이스 기계를 파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정말 마케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책임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엄청나게 가베 뒤에 백그라운드로 완전 장착하고 면접을 보는 생각으로 진짜 나 신규 만들어야겠다. 나 일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누구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부터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저희가 6개월 동안 했던 거 제가 막 좋은 얘기 다 해드렸어요. 클로징 하는 거, 뭐 AR로 하는 거, 이런 뭐 명단 하는 거. 근데 어느 분은 이렇게 하셔서 하예진 하늘처럼 성과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거를 또 그냥 똑같은 소리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반드시 내 거로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또 스피치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53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다음 또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이용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민입니다. 오늘 열정적인 두 분 앞서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 하이젠 사장님 빨간 맛 엘레강스시네요. 네, 굉장히 맥주로 푸시면서 네, 네,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명희 사장님 그 원먼스 BR 진행표를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봤어요. 제가 만든 건데도 오래간만에 이걸 또 보게 됐는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 제가 굉장히 정말 가슴 설레하면서 이 PPT를 만든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애니메이션 넣으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되는 거네. 이거를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설득해 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 PPT 만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더 확실한 이 성공 가능성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열정과 확신으로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원먼스 비알이 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자존심이 있지 올해 끝나고 나서 원먼스 비알 또 하겠어요? 그렇게 12월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 상이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까지
가 기회다. 그리고 아마 올해 놓치시면 예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벼락거지 된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많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빅리더들 되실 거잖아요. 정말 큰 리더들 되실 거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잘 되다가도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역시 이거는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내가 내 조직을 많이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커지더라. 그래서 역시 이거 피플 비즈니스고, 사람 간에 어떻게 하면 내 식구로 들어온 분들을 탈락시키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품을 수 있을까에서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지금 몇 주간 진행하고 있는 그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또 이제 드릴 말씀 아마 들어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전략은 감정이입 쇼크 전략이에요. 감정이입 쇼크 전략? 쇼크라는 건 뭐 일렉트릭 쇼크처럼 확 충격요법을 준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주겠다는 건가 굉장히 처음에는 좀 궁금했어요. 일단 방관자적인 태도로 갖고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협조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입 쇼크는 주로 언제 효과가 있냐면 갈등을 겪고 계시는 두 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가족끼리 갈등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 진행상에 갈등을 겪는 두 분이 만약 내 앞에 있다.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마크 고울스톤이라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상담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상담 경험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뭘 뺄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그대로 한번 통으로 갖고 보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보면 이거 아마 막판에 가면은 굉장히 약간의 감동도 조금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플랭클린 가족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마크 골드스톤의 얘기죠. 가족이 상담을 청한 표면적인 이유는 15살 난 아들 해리 때문이었다. 숙제도 안 하고 집안일도 돕지 않고 게임만 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해리는 점점 더 삐딱해졌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더 불만이 많았다. 이제 보통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안달복달하죠. 아이들은 이미 이제 10대에 접어들었고 그런 일들은 이제 많이 겪게 되실 텐데, 상담실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 아내가 말을 할 때 태도로 봐서는 아들이 삐뚤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듯 했다. 표정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해리는 팔짱을 끼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그 자리에 있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감정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거의 이제 중2병 걸린 아들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통하는 상태죠, 지금. 이 정도 되면. 나는 어머니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아들과 아버지를 상담에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막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지금까지 막 화도 내보고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좀 입 닫고 계시고, 이거 뭐 미국 가정이나 한국 가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들은 계속 반항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게임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대요. 나는 목소리에 적이나 실망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단호하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어머니께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 만약 제가 해리한테 왜 이 상담이 낭비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해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뭐라고요? 이렇게 반문하죠. 아들에 대한 불평 목록을 미처 다 끝내지도 못한 어머니가
놀라서 되물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엄마는 무조건 이게 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나는 지금 열받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아직 아들에 대한 얘기도 다 꺼내지도 않았어요.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상담이 아들은 분명히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뭐냐면 거울 신경세포를 아들에다 맞춰준 거예요. 아들에 비춰준 거예요. 아들의 감정을.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들의 감정에 뭔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약간 표현을 바꿔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님, 어머님의 아드님 입장이라고 치고 왜 해리가 이 상담이 아무 성과도 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어머니는 일단 입을 다물어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거의 뭐 상담에 협조할 생각 별로 없었죠. 근데 호기심이 생겨났고 특히 아들 해리가 꽉 낀 팔짱을 약간 풀고 턱을 치켜들었다. 이건 뭐냐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 상담에. 그리고 내 말이 그 아들 해리의 관심을 끌어들였다는 의미였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죠. 글쎄요. 아마 여기서도 엄마는 설교를 하고 아빠는 침묵만 하니 집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마크 골드스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이요? 네, 이 정말이요 전략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또 물어봐요. 정말이요? 이렇게 호응해 준 거죠. 나는 공격적인 태도에서 이해하는 태도로 바뀐 어머니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덧붙였어. 만약 제가 해리한테 집에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머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마도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제가 만약 해리한테 그럴 때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귀찮고 도망치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쯤에 이르니까 아버지와 아들 모두 어머니와 나의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이 아들의 감정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한 거죠. 아버님, 만약 제가 어머님에게 아들 문제에 대처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뭐냐고 혹시 물어본다면 어머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순간 어머니 그리고 아들까지도 아버지가 대체 뭐라고 대답할지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아마 우리 아내는 내가 겉으로만 자기 말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들 편에서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네,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한국 가정에도 이런 분들 많죠.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말에 반대하면서 아들 편 들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혹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래서 만약 제가 어머니한테 그럴 때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어머니께 여쭤본다면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아마도 가족 걱정을 하며 싸우는 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이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 엄마가 느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본인의 입으로 한번 대변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순간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한번 어머니 흉내를 내볼게요. 나도 그런 나쁜 년이 되기 싫어요. 네, 이런 거죠. 네. 하지만 나라도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들 녀석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마침내 야구 모자 아래로 해리의 눈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엄마의 또 진심을 한번 느낀 거죠. 그때 해리가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똑바로 앉고 그랬을 때
이 의사는 해리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해리야, 만약 내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께 너에 대한 실망이 더 큰지 아니면 너에 대한 걱정이 더 큰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랬더니 해리는 약간 망설이다가 의외라는 듯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걱정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묻습니다. 뭐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씀하실까? 해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까봐 걱정하신다고요. 하지만 너무 통제하려고만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진심이 나온 거죠. 물론 부모가 나를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겠다. 하지만 두 분이 너무 나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래, 부모님 방식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네가 처음 말했던 걸 기억해봐라. 내가 자라서 형편없는 인생을 살까봐 부모님이 왜 걱정을 하실 것 같니? 그랬더니 해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해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배은서 사장님, 여기서 해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엄마이신 안명희 사장님은 여기서 해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님이 왜 이런 걱정을 할까? 그랬더니 해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서? 나도 사랑하니까. 야, 너 역시 걱정되니까. 요즘 사랑의 화신인 안명희 사장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거야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렇게 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리는 마치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담 외에 나머지 과정은 굉장히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고 가족 간의 잔인한 공격과 은밀한 미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분노 등이 사라진 거죠. 플랭클린 가족은 미친 개 마냥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도그. 미친 개 마냥 서로 물어뜯는 대신 서로 이제는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나눈 거죠.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공격을 받다 보면 이 공격을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끼리도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에스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런 거를 참 이렇게 하면서도 한번 둘이 화가 나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막 하거든요.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보다 서로의 마음에서 이 사람은 왜 지금 화가 났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그걸 느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네. 자, 감정이입 쇼크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일단 내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걸 진행하잖아요. 진행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키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 보면은 이 마크 고울스톤이 가족들을 뭔가 막 가리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당신의 목표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반영하게 하는 것인데 당신이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만 조성하고 그 대화에 막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서 이 문제 실마리를 잡도록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법을 제대로만 사용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게 됨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어도 한순간만이라도 서로 상대방이 한번 되어본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 된 거죠. 네. 여기에서 한번 한 걸음 나아가서 감정이입 쇼크 방법을
내 스스로한테 이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나를 실망시키고 화를 돋구고 상처를 주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를 요즘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 혹은 가장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 한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의 강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한테 얼마만한 상처를 줬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1부터 10까지 한번 숫자를 한번 매겨보세요. 지금 나 그 사람 때문에 한 8 정도 나는 실망했어, 난 8 정도 나는 분노야, 가슴이 아파, 이렇게 숫자화 시켜보세요.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실망과 분노와 화남의 감정을 수치화해 보세요. 다 하셨죠? 그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 나를 그 사람 A의 입장으로 한번 놓아보는 거예요. 내가 순간 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다 해보셨나요? 내가 나한테 실망을 준 그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가상의 A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A야, 나 때문에 열받거나 실망했을 때는 언제야? 나 때문에 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때의 감정은 어때? 그거를 반대로 나를 열받게 한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나고 열받는 감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나에 대해서 기분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를 스스로 한번 유추해 보라는 거예요. 즉, A라는 사람은 혹시 나 때문에 열받은 게 없을까? 나 때문에 실망한 게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한번 물어본다면, 즉, 야, 혹시 이용민 때문에 너 열받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언제야? 그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내가 한번 대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 요즘 그 용민이 형이 나한테 요즘 좀 잔소리를 좀 해. 뭔가 자꾸 푸시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요즘 좀 안 좋아. 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에스더사님께서 많지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용서해 줄게요. 네.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A야. 용민이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느끼는 감정은 뭐야? 나도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도 좀 깝깝해. 이렇게 이제 A가 대답한 거예요. 그거를 혼자 1인 2역을 해보는 거예요. 1인 2역을. 아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떠올린 그 분 한 분씩 계시죠? 그분한테 그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혹시 실망한 건 뭘까? 나 때문에 열받은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그 사람한테, 가상의 그 사람한테 던져보세요.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뭘지를 한번 내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 자신한테 돌아와 보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혹은 실망, 그것을 1부터 10까지의 강도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굉장히 놀랍게 처음에 내가 체크했던 강도보다 적어도 2, 3 정도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입 쇼크 전략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서로에 대한 미움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나 정말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난 싫어가지고 이 일 못하겠어 라는 분이 의외로 있으세요. 꽤 많은 그룹을 만들어 놓고도 그 일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서로에 대한 갈등과 미움 때문에.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다 정말 많은 분들을 조직화시키고 많은 가족들을 만들어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다 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 담아낼 때는 서로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리더로서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중재할 수 있을까를 미리 만약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해 놓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리더로서의 정말 좋은 덕목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감정이입 쇼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간 마친 후에도 혹시 나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신 분, 혹은 나의 주변에서 두 분이 갈등을 겪고 계신다. 그럴 때는 한번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써보시고, 우리의 미움의 감정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신나게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 정말 행복하게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되게 좋은 내용으로 강의해주신 우리 이용민 사장님, 그리고 오늘 스피치 해주신 예진 사장님이랑 명희 사장님까지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금요일인데 에너지 엄청 오르죠. 우리 강사님들이 또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날 토요 시스템 때 분과반 다시 리셋됩니다. 한 달 그 알짜배기 프로그램으로 바뀌니까요. 지난주에 유종앱이 다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달은 한 달 알짜배기로 진행이 되고 7월 달부터 다시 또 리셋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같이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초대 강사분이 계시죠. 저희 그 박형근 사장님의 친동생분이신 박서원 사장님이신데,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으로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도 연봉 높았는데도 뉴스킨 비전 보시고 바로 이렇게 전업을 하신 다음에 엄청난 밀레니얼 그룹을 이루고 계시는 밀레니얼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많이 초대해서 같이 에너지 올리고 또 비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니까요. 함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토요일 시스템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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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료하도록 할게요.